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해학생 지금 부모님 스트레스 엄청납니다. 그럼에도 또 받지 않는다. 그렇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. 그 돈을 변제해야 되는 주 책임은 결국은 가해학생 측 부모님이 지게 된다. 안녕하세요, 이원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본인이 아닌 그 가해학생의 부모님에게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피디님, 학교폭력이 딱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. 네.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? 첫 번째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들이고, 두 번째가 학교폭력 이외에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. 네.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럼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가해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각 사안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오늘 하게 됐냐면은, 아이들끼리는 뭐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때는 뭐 투닥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한 뭐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다시 잘 지내게 돼. 그런데 이제 부모님 쪽에서 이제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.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역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가끔 질문들이 오시는 게, 저쪽 가해 부모들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첫 번째,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그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, 직접적으로는 만약 이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, 어디 찾아가서 막 째려본다든지 네가 뭐 그렇게 신고를 했냐라든지 그렇게 좀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처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있겠죠.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결정문에 가해 학생 부모님이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다 쓰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가해 학생 부모님에 대한 특별 교육들이 또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2호 처분, 3호 처분, 뭐 4호 처분, 6호, 7호, 8호 이런 처분들이 내려지거든요. 뭐 서면 사과나 이제 퇴학 처분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2호부터 4호, 6호부터 8호 요 정도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부모님도 특별 교육을 받으라 이렇게 내려지게 돼 있어요. 뭐 낮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4시간 이내로 교육을 받아라, 그리고 뭐 좀 중한 처분이다 그럼 5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받아라 라고 해서 특별 교육 명령이 별도로 내려집니다. 그러면 그게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. 하루를 시간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틀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위센터를 가거나 학교에 또 출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서 내려지는 처분들이 될 수 있고요. 만약 가해 학생 부모님이 이걸 하지 않는다, 이건 원칙적으로 처분이 나온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.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시 서면으로 1개월 내에 요거 받으세요 라고 다시 서면 통보를 합니다. 그럼에도 또 받지 않는다, 그렇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. 금액이 꽤 되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. 가해 학생의 행동이나 아까 또 뭐가 있었죠? 가해 학생 부모님의 행동이, 직접적인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.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아이의 행동만이 문제가 돼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은 부모님이 직접 처벌의 대상은 아니겠죠. 하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동석을 하고, 그러면은 형사 고소를 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은 피해자 쪽은 이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.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야겠죠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직접 연락이 오진 않으니 가해 학생 부모님이 이제 우리한테 피해 학생 측에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. 그리고 또 아까 추가로 가해 학생 즉 부모님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보통은 뭐 정서적 아동 학대라든지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좀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은 신체적인 아동 학대로 이제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아이의 행동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부모님에게 우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왜? 부모님은 아이를 컨트롤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.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부모님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 지는 것들이죠.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비나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
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러면 이제 상대 측, 가해 학생 측의 부모님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도 추가로 만약 그 부모님이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다. 그럼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, 기타 손해배상 청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.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. 가해 학생 측에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친권이 없는 부모님이 한 분 계실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외적으로 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형식적으로는 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육아를 하고 있다든지 애를 키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부모님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. 각 단계마다 원칙적으로 학교 폭력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. 그 각 단계에서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학교 폭력 처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특별 교육을 받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두 번째는 형사 사건에서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뢰보호인으로서 동석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합의나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형사 절차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분들,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.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문제가 돼서 형사 사건으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엄청나요. 그거는 이제 피해 학생 측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건데,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해 학생 측 부모님 스트레스 엄청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직접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변제해야 되는 주 책임은 결국은 그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지게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가,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학교 생활 제대로 잘 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은 피해 학생 측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이가 없을 거예요.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뭐 사과도 없고,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예전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,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앞으로 있다 라는 정도는 명백하게 인식을 해 두시고요. 구체적인 안에서의 실행 방법들은 뭐 다 다를 겁니다. 각 사건마다 다를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두시더라도 요 앞부분, 요것만은 꼭 기억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